지난 시간 고등교과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념서 1회 독으로 하고 기출서로 바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개념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개념서를 1회 독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서 4회 독하는 효과를 내는데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나 그랬듯이 뭐 정의하고 성질을 공부하겠죠. 그렇죠? 그 정의하고 성질 공부하고 여기서 정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 첫 단추부터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A의 제곱근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나 그 다른 친구들이 공부할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배우는 거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A의 제곱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어느 개념서에도 이렇게 A의 제곱근이 이렇다라고 정의 내린 책은 없습니다. A의 제곱근이라 그러면 X의 제곱이 뭔가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정의 내놨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외워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또 배우지 않습니까? A의 n 제곱근이라고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외웠어야 우리가 X의 n 제곱이 A라는 바르게 정의를 외울 수 있고 이렇게 바르게 정의를 외워야만 고난이도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외웠어야 x의 실근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뭐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제곱이라고 쓰면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질하고 공식에서는 이건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거죠. 파생되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고 물론 다 유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이해를 어떻게 되는지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이해만 하셔도 안 되고 암기만 하셔도 안 돼요. 그냥 단순 암기하면은 약간 변형되면 그 혼선이 오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도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후에 암기를 하시라는 거. 그래서 요 기본 개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 테스트 문제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한 하나라도 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다시 개념서를 다시 보십시오. 이 정의하고 성질 내용을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쉬운 문제에서 이 틀렸다는 얘기는 물론 단순 계산일 경우는 괜찮지만 뭔가 틀렸다는 건 이 정의를 잘못 공부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면 다시 보면서 이해독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하고 정의하고 성질 공식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개념서에 있는 유형 문제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면 또 안 풀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문제를 다 풀고 오답 처리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단원이 끝났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걸 다 풀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방법으로는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면서 비슷한 문제라도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게 있고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차이들을 요약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1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에서 보면 지수로그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일단은 소단원이 지수로그 그래프 뭐 활용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활용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이 단원에서 나오는데 소단원에서
여기서 그래프 문제가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교점 문제를 보겠어요. 교점이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쭉 나왔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떨 때는 그냥 P라는 점을 X, Y라고 놓고, 이 관계성을 이용해서 푸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알파, 베타로 두 점을 변수로 놓고 푸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슷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죠. 그래프 문제. 그러나 접근 방식이 틀린 거죠. 하나는 그냥 한 좌표를 문자로 놓는 거고, 하나는 두 개를 문자로 놓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선이 있을 때는 한 점을 놓고 풉니다. 직선이 교점을 지날 때는. 그리고 직선이요. 왜냐하면 이 직선을 지난다는 거는 X좌표, Y좌표의 변화를 나누기가 편하기 때문에 다른 좌표의 차이를 관계성을 구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굳이 두 개를 문자로 늘리지 않고 두 개를 놓지 않고 하나로 풀 수 있다는 거고 직선이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두 문자로 해서 관계식을 풀어내는 게 더 편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 문제지만 어떨 때는 뭐 직선을 이용한 방식, 다른 거는 접근 방식을 곡선으로만 된 거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런 차이점을 구분해서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도 내 규칙에 따라서 어느 길로 갈지를 먼저 정하면서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개념을 봤을 때는 그냥 정의하고 꼼꼼히 하면 되고 소단원이 끝났을 때는 무조건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부분 접근 방식에 따른 차이들을 요약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를 자 그렇게 하고 각 소단원을 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대단원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단원을 소단원을 공부한 게 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원이 끝났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전체 소단원들을 한꺼번에 흐름이나 접근 방식 규칙, 아까 소단원에서 규칙들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제는 암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암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니까 요 부분을 접근 방식이나 주의점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암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발상의 키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발상의 키를 떠올리는 이 재료 역할을 하는 거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발상의 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원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개념을 3회독한 효과가 납니다. 소단원 끝났을 때, 대단원 끝났을 때 처음에. 자, 그럼 이제 모든 문제를 한번 내가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연습 문제가 남았어요. 그걸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습 문제에서는 고난이도 문제들이 꼭 한두 개씩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표현 방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했는데 어떤 따로 특수한 조건이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3회독 했을 때 만들어낸 그 요약 정리본 그 부분에 보완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서를 하면 한 번 봤지만 4회독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도 내 머릿속에 재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발상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다음에 쉬운 유형서를 이제 풀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나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심화서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등이나 고1 정도는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난이도 있는 유형서나 심화서로 문제를 푸시고
고2서부터는 기출서가 충분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출서로 고2서부터는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심화서 같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완전히 보고 난 이후에 그 재료를 갖고 다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당연히 또 못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고난이도 문제들에서 많이 나올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했듯이 비슷한 문제라도 접근 방식이 다른지 어떤 조건을 놨을 때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는지를 스스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게 스스로 안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면서 정리를 스스로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너무 길게 했다는 얘기는 한 페이지 이내로 하셔야 되고 너무 길게 됐다니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가 되시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암기를 하시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래도 또 일부는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시 흐른 후에 이 기출서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보면서 그 규칙대로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테스트를 하면 완전히 내 거로 모든 문제를 소화할 수 있을 거고 신규 유형이나 아니면 처음 본 문제들도 겁먹지 않고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